80세 남성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죠.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지만 3개월 후 이 남성은 70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그 어떤 신혼부부보다 행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사랑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진호 씨 80세. 그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55년을 함께한 아내는 2년 전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사세요.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말고. 진호 씨는 그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아내는 약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혼자 쓸쓸하게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도 돼요. 난 괜찮아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5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아내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호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 그녀의 옷장, 그녀가 가꾸던 화분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었습니다. 밤마다 진호 씨는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사시죠. 하지만 진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해. 여기엔 너희 어머니의 흔적이 있으니까. 첫 해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진호 씨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은 대충 먹었고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귀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빨리 어머니한테 가고 싶다. 진호 씨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떡하고요. 하지만 진호 씨는 공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2년째가 되던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진호 씨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 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많아야 6개월이라고 한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떠난 후 당신이다. 당신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누군가 곁에서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 내가 떠나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길. 그게 나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행복해야 저 세상에서도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한다, 당신. 진호 씨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진호 씨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진호 씨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80세가 아니라 90세처럼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부정한 자세,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내 모습인가?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사람을 만나 보려고 하는데.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있잖니. 거기 한번 가보려고. 큰아들은 놀랐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그걸 원했던 것 같다. 진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아버지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좋죠. 어머니도 분명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됐어요. 자녀들의 격려에 진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80세에 누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내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과 함께 시니어 전용 결혼정보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6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진호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시죠? 상담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곳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세요. 80세는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상담은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자녀들의 동의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진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프로필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 과연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첫 발을 내디딘 이상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용기 냈어요. 당신 말대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화내지 않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조건이 잘 맞는 분이 계세요. 70세 여성분인데 성격도 온화하시고 건강도 양호하세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진호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진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나 다음 주에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딸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말에 갈게요. 같이 쇼핑하러 가요. 주말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습니다. 아버지, 이 재킷 어때요? 색상이 얼굴을 밝게 해줘요. 딸이 네이비색 재킷을 들어 보였습니다. 진호 씨는 수십 년 만에 새 옷을 샀습니다. 재킷과 셔츠 그리고 구두까지. 아버지, 요즘 피부도 관리하셔야 해요. 이 크림 바르세요. 딸이 스킨케어 제품도 사줬습니다. 진호 씨는 쑥스러웠지만 딸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만남 전날 밤 진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동시에 이 떨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화요일이 왔습니다. 진호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딸이 사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로비 라운지였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 30분 진호 씨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찍 온 것 같아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55년 만에 첫 만남이구나. 2시 정각 진호 씨는 약속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이혜숙 씨 70세. 상담사의 말대로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호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혜숙 씨도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혜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혜숙 씨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진호 씨와 비슷한 슬픔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웨이터를 불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어색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진호 씨의 솔직함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됩니다. 아내를 2년 전에 보냈는데 다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혜숙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떠나 보냈어요. 처음엔 다시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숙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죠. 암으로 1년을 투병하다가 떠났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진호 씨의 진심이 담긴 말에 혜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간병하는 1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분도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진호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내도 심장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혜숙 씨가 조용히 그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그 따뜻함이 진호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과거를 넘어 현재로 옮겨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혜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주로 지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도 가고요. 그런데 집에 혼자 있으면 참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그 조용함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진호 씨의 고백에 혜숙 씨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혜숙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편안했어요. 진호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 그리고 묘하게도 아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 법도 한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매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물었고 점점 전화 통화로 이어졌습니다. 혜숙 씨,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진호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요? 토요일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회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회숙 씨는 뭘 좋아하세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수필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음악도 좋아하고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클래식이요. 특히 피아노 곡을 좋아해요. 진호 씨는 메모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클래식 콘서트 티켓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했어요. 요즘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지만요.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산책해요. 함께 걸으면 더 즐겁잖아요. 회숙 씨의 제안에 진호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만남에서 진호 씨는 회숙 씨의 작은 습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이 있었고 이야기할 때 상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청을 정말 잘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 진호 씨는 약속대로 클래식 콘서트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회숙 씨 다음 주 일요일에 콘서트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정말요? 저 클래식 콘서트 가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콘서트 날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만났습니다. 회숙 씨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진호 씨는 정장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멋지시네요. 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씨도 정말 멋지세요. 콘서트 홀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야상곡. 회숙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진호 씨는 음악보다 그녀의 모습을 더 많이 봤습니다. 행복해하는 그녀의 표정이 아름다웠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회숙 씨가 말했습니다. 진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숙 씨를 만나고부터 삶이 다시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만남에서 진호 씨는 자신의 집으로 회숙 씨를 초대했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합니다. 혼자 사니까. 하지만 회숙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며 회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부인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이 사진은 결혼 30주년 때 찍은 거예요. 진호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회숙 씨의 말에는 질투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숙 씨 남편분도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그날 진호 씨는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아내가 요리를 잘했어요.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회숙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진호 씨는 흐뭇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 진호 씨는 혜숙 씨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혜숙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혜숙 씨와 더 자주 만나고 싶은데요. 혜숙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호 씨를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일주일에 한 번으론 부족한 것 같아요. 진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아니 더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좋아요. 혜숙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만남. 횟수가 늘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전화 통화도 매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 자녀들은 이미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으니까요. 이분은 이혜숙 씨입니다. 내가 요즘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혜숙 씨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숙입니다. 아버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반겼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자녀들은 혜숙 씨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혜숙 씨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아들과 딸 두 자녀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혼자 계실 때 너무 걱정했어요. 두 집안의 자녀들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부모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진호 씨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혜숙 씨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80세의 나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진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혜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혜숙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진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80년 인생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혜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호 씨, 너무 빠른 건 알아요. 우리가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하지만 혜숙 씨, 저는 확신합니다. 혜숙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혜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진호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혼자일 때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그럼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요? 네, 결혼해요. 우리. 혜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호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0세와 70세의 프로포즈,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녀들은 축하했지만 친구들과 지인들은 걱정을 표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조금 더 생각해보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진호 씨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 마음은 이해하는데 2달은 너무 짧지 않냐? 조금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하는 게 어때? 하지만 진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나는 80이고 혜숙 씨는 70이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야. 확신이 들면 바로 시작하는 게 맞아. 혜숙 씨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혜숙아,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자식들끼리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혜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이미 다 정리했어. 우리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식들이 상속받기로 공증도 했어. 우리는 그냥 남은 인생을 함께 사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실제로 2사람은 현명하게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에 대한 공증을 받았고 양쪽 자녀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양가 자녀들만 모인 작은 식사 자리에서 서약을 나눴습니다. 나 최진호는 이혜숙 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나 이혜숙은 최진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자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80세와 70세의 결혼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 담당 공무원도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결혼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2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보. 진호 씨가 처음으로 혜숙 씨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여보. 혜숙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사람은 진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혜숙 씨의 집은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자녀들이 모두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 짐은 어디 놓을까요? 아버지, 이건 어디에 정리할까요? 집안이 조금씩 2사람의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혜숙 씨의 책들이 거실 책장을 채웠고 그녀가 좋아하는 화분들이 베란다를 장식했습니다. 진호 씨의 물건들과 혜숙 씨의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첫날 밤 2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된 거네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진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한 지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진호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혜숙 씨가 자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3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 내가 정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 진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80세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결정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도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이런 평범한 인사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진호 씨는 밥을 짓고 혜숙 씨는 국을 끓입니다.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보, 김치 좀 꺼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 보고 식사를 합니다. 오늘 국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여보가 좋아하실까봐 정성껏 끓였어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음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혜숙 씨가 설거지를 하면 진호 씨가 닦아서 정리합니다.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혜숙 씨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신기해요.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진호 씨는 신문을 읽고 혜숙 씨는 책을 읽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배운 지혜입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되면 다시 함께 부엌으로 갑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간단하게 칼국수 어때요? 좋아요. 제가 면 삶을게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밖에 나와야죠.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인사합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산책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이제는 동네에서 소문난 행복한 부부입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갑니다. 여보, 우리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요. 그럴까요?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 행복해요. 혜숙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합니다. 진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진호 씨가 말합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함께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때로는 음악 방송을 틉니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혜숙 씨가 물으면 진호 씨가 대답합니다. 네, 좋아요. 같이 준비하러 가요. 부엌에서 함께 차를 준비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혜숙 씨가 말합니다. 네, 여보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진호 씨가 대답합니다.
밤이 되면 혜숙 씨는 일기를 씁니다. 결혼 후 다시 시작한 습관입니다. 펜을 들고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지 꼭 3개월째 되는 날이다. 80세의 그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70세의 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게 되었다. 그의 따뜻함, 그의 배려, 그의 진심.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사람들은 말했다. 너무 빠르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산다. 아침에 일어나 그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저녁에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그도 외롭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완벽하게 맞는 퍼즐처럼. 80세와 70세의 사랑. 누군가는 황혼의 사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랑은 새로운 아침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내일 아침에도 그가 옆에 있을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80세에도 70세에도 사랑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나이의 사랑은 더 깊고 진실하다.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숨길 것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면 되니까. 오늘 그가 말했다. 여보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그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이다.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하기로 결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혜숙 씨가 일기장을 닫습니다. 옆을 보니 진호 씨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여보. 혜숙 씨가 부릅니다. 네? 진호 씨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봅니다. 고마워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혜숙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양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80세와 70세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한 표정입니다. 침대에 누워 손을 잡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눈을 감습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운 침묵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진호 씨는 생각합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회숙 씨도 생각합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평화를 느낀 적이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고요한 밤, 평화로운 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편안히 잠들어 갑니다. 80세와 70세의 신혼부부,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더 솔직하고 더 과감합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 황혼기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 조건, 미래를 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본질을 봅니다. 성격, 가치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리고 황혼기의 사랑은 더 순수합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호 씨와 회숙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80세든 70세든 90세든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기를 혼자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3개월이든 3년이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확신이 들면 시작하세요. 진호 씨와 회숙 씨처럼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80세에도 사랑은 가능하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진호 씨와 회숙 씨는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 1주년 축하드려요. 자녀들이 박수를 치며 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진호 씨와 회숙 씨는 손을 잡고 촛불을 껐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1년 살아보니 어때요? 진호 씨가 회숙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1년이었어. 정말로. 회숙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습 보면 우리도 힘이 나요. 정말 잘하셨어요.
파티가 끝나고 자녀들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사진들. 산책하는 모습, 여행 간 모습,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요. 진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80세와 70세에 시작한 사랑,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랑 결혼해서 후회 안 하죠? 혜숙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당신을 만난 게. 저도요.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요. 혜숙 씨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황혼의 시간. 하지만 두 사람에게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혜숙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함께 있으면 뭐든 좋아요. 진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80세와 70세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고 싶은 마음, 행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호 씨와 혜숙 씨처럼 80세와 70세에도 아니 몇 살이든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